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5이평선을 좀 이탈해주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선은 봐야 된다. 는 얘네들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나온다면은 이런 조정의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 조절하고 또 이런 상승세에 오히려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그림보다는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서 과연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적으로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런 거래대금이 이제 전에 들어왔던 거래대금보다 강력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런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 봉을 옆으로 쭉 이어보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이 장대 양봉을 기준봉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봉 안에서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물량을 모아갔죠.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이렇게 매집을 한 흔적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면서부터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까지 나타나주고 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움직임을 벗어나는, 기준봉을 약간 벗어나는 움직임도 나타났지만 바로 이렇게 다시 올려줬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개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보다 이 매집봉 안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곳에서 과연 얼마만큼 매집을 잘 이뤄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런 상승률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을 한 흔적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금 뭐 9월부터 했을 때 외인과 기간 다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 기간을 좀 바꿔볼 텐데 8월부터 했을 때도 9월, 7월부터 했을 때도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자, 근데 7월에 그리고 8월에 이렇게 봤을 때 자, 물량이 확 차이가 나죠. 7월에는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졌다가 8월부터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는 걸 우리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아, 뭐 어딥니까? 이 7월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빠져나가는 그림이 좀 그려졌는데, 8월, 9월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한번 기억해 놓고 우리 이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 자, 우선 뭐 메릴 린치 같은 경우 어떠냐? 자, 8월에 7월, 8월, 9월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7월에는 이제 빠져나가는 그림, 매도의 그림이 좀 더 많았죠. 근데 8월부터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9월에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움직임까지 보여줬고,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얘네들도 7월에는 이제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는데 매도가 좀 더 많았다라면은 8월 이후부터는 매수하는 그림이 많아졌다. 그리고 얘네들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에서마저 매수세를 좀 보여줬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메커리증권 같은 경우에도 7월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8월에 강하게, 그리고 9월에도 강하게 이렇게 들어와줬죠. JP모건도 마찬가지다. 7월에는 뭐 매수 매도가 있긴 했지만 매도가 그래도 좀 더 많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 8월부터는 매수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9월에도 10월에도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어떠냐? 기관 쪽에서도 자, 마찬가지로 이제 7월에는 자, 매도의 움직임이 더 자주 나타나고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다가 8월에는 이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 뭐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했는데 여기서는 매도가 좀 더 강했고, 9월에도 얘네는 매도가 좀 강했고 10월에도 매도가 좀 강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나타냈다라고 우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메리츠 같은 경우 얘네들 뭐 7월에도 그리고 8월에도 9월에도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꾸준히 나타났다. 얘네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이걸 봤을 때
기관이 어느 정도 이제 매수해주는 그림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빠져나간 그림들도 있었다라고 우선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KB까지 한번 볼까요? 자, KB 같은 경우 7월에 매수하는 움직임, 매도하는 움직임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 보여줬고, 8월에는 매수의 움직임이 더 강하다. 9월에는 매도의 움직임이 더 강하고, 10월에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매도 쪽이 좀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우선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외인 같은 경우에는 자, 7월에는 자, 매도의 움직임이 좀 더 강했다라면은 7월 이후부터의 움직임, 계속해서 매수를 쫙쫙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뭐 매수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여기서는 매도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관들도 있었고, 반대로 외인과 같이 이런 곳에선 빠졌다가 여기선 들어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모아놨던 거는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했고, 거기에 기관이 살짝 한 스푼을 더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긴 횡보를 끝내고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돈은 남아있고 이런 상승세를 부추길 만한 흐름은 만들어질 것이다. 거기다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가스터빈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원전 관련돼서도 이제 수주가 일어났다. 그리고 체코 원전 이후에 또 다른 국가에서도 수주를 좀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면은 이거 자, 점진적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만하다라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해 보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 상단 부분, 이 횡보를 했던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어느 정도 눌림이 올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해주면 좋은데, 그때도 외인들의 움직임이 다시금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모아놨던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차트상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이런 매수의 구간, 매도의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매매를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구간들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어느 구간이냐? 우선 주식을 하면서 많이 듣는 격언이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결국에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이 나는 이런 구간들, 아니면은 완전히 바닥을 딱 다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이런 구간들에서 해야겠죠. 자, 그래서 돌파를 한 다음 상승하고 조정을 준 다음에 이제 다시금 상승하려고 할 때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노란색 신호,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파란색 신호가 나온다면은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타난다. 여기서도 파란색 신호 이후에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이용하면서도 우리는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데, 자,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살펴보실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 뭐 7월에는 이제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이후에 8, 9월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놨던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빠져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왔던 옆으로 횡보하면서 흐름을 가져왔던 7, 8, 9월의 움직임이 여기다. 하지만 이 박스를 살짝 옆으로 당겨오면은 자, 앞에서 만들어놨던 매물대들에서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이나 흐름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매물대에서 이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구간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갔다면은 이 위에서 또다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 구간이 도대체 어디인 것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 한번 방향성을 또 결정할 만하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방향성을 결정할 만하다. 근데 여기는 고점 구간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흐름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대가 굉장히 좀 얕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여기보다 그러면 위에 구간, 이 구간에서 한번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다. 여기서처럼 다시금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구간을 우리는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건데 이 구간이 금액으로 하면 얼마냐? 자, 13만 원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만 원 구간에서 우리 한번 방향성을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이런 걸 판단했다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자. 뭐 위로 올라갈 거다 한다면은 목표가를 이렇게 갱신해 나가면 될 것이고 여기서 조정이 나올 거다 한다면은 일단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겨놓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눌린 매수 타점을 또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서 목표가를 잡는 거고 그 목표가는 어디다? 자, 이 13만 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